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 오늘이 당신에게 가장 젊은 날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나카타니 아키히로 지음, 이선희 옮김, 나비우 활주로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50부터는 다시 성장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분들에게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인생 처방전 60가지를 담은 책입니다.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망설임 없이 가볍게, 때로는 유쾌하고 평화롭게 일상을 채워나가는 기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50부터는 무조건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하면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자기답게 살면 되는 것이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나이에 맞지 않는 일을 하거나 자기답지 않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라는 농담까지 합니다. 하지만 50대의 인생은 다릅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일이나 자기답지 않은 일을 하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탄식할 만큼 제2의 인생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몇 살이 되어도 인생을 즐기고 조금이라도 젊게 살기 위해서는 인생에 대해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격적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답지 않은 일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은 평소와 다른 쪽을 선택했을 때입니다. 평소에는 절대로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자기답지 않은 쪽을 선택하면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혀 해보지 않았던 나답지 않은 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강사나 코치, 컨설턴트 일을 하고 싶습니다만 50대 사람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영원히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뿐만 아니라 마라톤이나 등산 같은 취미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을 하고 싶으면 당장 운동화를 신고 뛰면 되고 등산을 하고 싶으면 당장 뒷산에라도 올라가면 됩니다. 직접 체험하지 않고 뭐뭐 하고 싶다거나 뭐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행사에 가면 입구에 팸플릿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죽기 전에 모모에 가보고 싶다 라는 꿈이 있는 사람은 적어도 여행사에 가서 팸플릿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입만 떼면 죽기 전에 모모에 가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곳을 여행하려면 얼마나 드나요? 라는 질문에 글쎄요, 얼마쯤 있으면 될까요? 라고 대답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죽기 전에 가보고 싶다고 할 만큼 간절한 꿈이면서도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꿈에 도전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로 정해집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꿈을 이루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직 미리 준비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먼저 어떻게든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지 않는 것은 돈이나 시간이 아니라 용기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을 배우고 싶지만 돈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배우거나 체험하지 못하는 것에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에 도전하는 사람은 돈이 많거나 시간이 남아 돌거나 방해 요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 용기입니다. 즉, 꿈에 도전하지 못할 때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말고 자신에게 용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됩니다. 용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다는 말은 결국 배우고 싶은 마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따지지 않고 베풀 때 행운도 따라온다고 합니다. 50부터는 그동안 신세를 진 이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신세를 졌다는 거야? 난 아직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어. 어쩌면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소에 세상 사람들에게 신세 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남은 인생을 복수하면서 살게 됩니다. 50대는 두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복수편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보험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유형 중 행복해지는 사람은 당연히 보험편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수를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수에서 돌아오는 건 복수일 뿐입니다. 반면에 보훈하면 보훈이 돌아오므로 그 사람은 점점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그동안 받은 은혜에 보답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노력하고도 손해를 보면 신은 이를 기억하고 되돌려줍니다. 50대는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금전적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시기입니다. 나갈 돈도 많고 세금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받을 날은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인생에서 가장 크고 가장 심각한 고민은 돈으로 인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그만한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누군가는 가족일 수도 친구일 수도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한 돈을 받아내려고 해도 쉽사리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사람에게 돈을 쓰는 건 그만두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에 관한 망고불변의 철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돈은 눈앞의 사람에게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앞의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그것이 돌고 돌아 어느 순간에 모르는 사람에게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신이 만든 신의 은행입니다. 돈에 관해 가장 큰 스트레스는 자신이 손해본 구체적인 금액이 아니라 손해본 느낌이라는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그런 심리적인 요인에 사로잡혀 자기도 모르게 좌절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대적으로 손해본 느낌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녀석은 열심히 살지도 않았는데 왜 떼돈을 번 거지? 그 녀석에 비해 난 운이 너무 없어 하면서요. 반면에 우연히 운이 좋아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는 자신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노력하지 않고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신이 불운이라는 형태로 조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데 비해서 보수를 적게 받는 사람은 행운이라는 형태로 조정을 해줍니다. 신의 은행이 있다고 믿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쌓일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손해를 보아도 아무리 이익을 얻어도 결국 제로가 되기 때문에요. 인생에서는 100% 손해를 보는 일도 100% 이득을 보는 일도 없습니다. 운이 좋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고 즐겁습니다. 그렇다면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손해를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손해를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손해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노력하는 손해와 노력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집에서 이리저리 뒹굴며 행운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결코 행운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아서요. 만에 하나 좋은 일이 있다고 해도 신의 은행이 조정을 해주어서 어느새 제로로 만듭니다. 반면에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그래도 손해를 보면 신이 행운이라는 형태로 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 일단 결과를 너무 생각하지 말고 노력부터 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집어삼킨 자제심은 언젠가 솟구치게 마련입니다. 계속 참았다가 갑자기 폭발하는 사람은 평소에 매우 성실한 편입니다. 평소에 독서를 날리는 사람이나 자기 생각을 바로 쏟아내는 사람은 결코 갑자기 폭발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누구보다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던 만큼 폭발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 다들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만큼 가슴 속에 쌓인 응어리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그래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합니다. 하지만 자제하는 사람은 자기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인내심이 강하다고 말하면서 자기 행동을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자제심이 강한 것뿐입니다. 마음속으로 남을 무시할 바에는 차라리 자제하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대신 그 행동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됩니다. 회의를 할 때도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상사에게도 부하 직원에게도 고객에게도 마음속에 있는 말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그 말에 대해 반박이든 수긍이든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든 그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자제하면서 속마음과 다른 말을 하거나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도망치기만 하면 인생이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나치게 자제만 하지 말고 자기 속마음을 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점점 더 유쾌한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 이 책 50, 오늘이 당신에게 가장 젊은 날입니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